아무리 운동해도 살이 잘 안 빠지고 자주 붓고 뭘 먹어도 속이 더부룩하고 여기에 이유 없는 두통, 만성 피로, 피부 트러블 등 여자분들은 특히 생리통이 심해졌다면 밀가루를 일주일만 딱 끊어보세요. 괜히 연예인분들이 밀가루를 끊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왜 도대체 이 밀가루가 그런 문제들을 일으키는 건지, 건강한 사람이 먹어도 문제가 되는 건지, 통밀, 호밀빵은 괜찮은 건지, 밀가루를 대신해서 뭘 먹으면 좋을지까지 모두 이 영상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밀가루 하면 글루텐이라는 걸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으니까 아주 쉽게 설명드리면 밀가루 안에는 글리아딘이랑 글루테닌이라는 단백질이 들어있어요. 여기에 물을 넣고 반죽을 하면 이 둘이 합쳐지면서 글루텐이라는 아주 끈적끈적한 단백질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이 글루텐의 어원은 글루, 말 그대로 풀이에요. 그래서 빵은 폭신하고 면은 쫄깃쫄깃하고 피자나 과자가 맛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끈적한 구조를 우리 몸이 완전히 분해를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많이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건 셀리악병이나 글루텐 민감성 있는 사람만 그런 거 아닌가요? 실제로 예전에는 의사 선생님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 초에 아주 중대한 발표가 일어나요. 이 의학저널에서 이 글루텐은 특정 환자, 자가 면역 질환이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건강한 사람들한테도 장에 아주 미세한 구멍을 뚫을 수 있는 장 투과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거였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항상 제가 강조드리는 장이죠, 장. 필요한 거는 드리고 필요 없는 건 막는 보안문 같은 구조예요. 자, 이 문과 문 사이를 긴밀하게 결합하고 있는데 이 문을 여닫는 신호 중에 하나가 조눌린입니다. 쉽게 말하면 인지기 스위치 역할이에요. 그런데 이 글루텐 속에 글리아딘이 몸에 들어오면서 조눌린이 분비가 됩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장벽의 문이 느슨해지는 거예요. 물론 한두 번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문제는 이게 수년, 수십 년 반복될 때 이야기입니다. 1년이나 2년 정도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그때부터는 조눌린이 계속 분비가 되니까 장벽이 많이 느슨해지면서 내시경으로도 보이지 않는 아주 미세한 구멍들을 뚫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 장 내의 미세한 구멍을 통해서 미처 소화되지 못했던 음식물 찌꺼기들, 독소 조각들, 세균 부산물 이런 것들이 원래는 우리 혈액 속으로 들어오지 않아야 할 것들이 계속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몸에서는 이물질인데? 이러면서 면역 시스템을 계속 풀가동시킵니다. 예민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계속 더부룩하고 설사랑 변비가 일어나고 몸에 독소들이 많아지니까 염증들이 생겨서 피부 트러블들로 올라오고 배까지 퍼져서 두통, 만성 피로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 살이 안 빠지는 건 당연하겠죠. 염증이 있는데 지금 염증에 집중을 해야 되지 살을 빼는데 집중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의문이 드실 거예요. 왜 예전엔 괜찮았는데 30대 이후가 되니까 이 밀가루들이 소화가 잘 안 될까요? 답은 정말 간단합니다. 말 그대로 젊었을 때는 지금보다 밀가루를 먹은 횟수가 적기 때문에 어느 정도 회복도 되고 장 점막도 튼튼하고 염증도 금방 꺼졌을 거예요. 그런데 계속 몸에 누적이 되기 시작하면서 몸이 어느 순간 너무 과부하가 걸려서 이제 그만이라는 신호를 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흰빵, 밀가루를 피해서 통밀빵, 호밀빵 많이 드실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건 괜찮지 않나요? 라는 질문도 굉장히 많이 주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글루텐 기준에서는 호밀이나 통밀이나 흰 밀가루는 글루텐을 포함합니다. 통밀은 절제를 덜 했다는 뜻이지 글루텐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 통밀이나 호밀에는 렉틴 같은 소화가 까다로운 식물 방어 물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오히려 흰 빵이 통밀보다 소화가 더 잘 된다, 덜 더부룩하다 라고 느끼실 거예요. 기능 영양학 관점에서 보면 통밀이나 호밀은 식이섬유가 더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무조건 좋은 식품은 아니거든요. 특히 장이 약하고 장 운동이 둔한 경우에는 렉틴, 피트산 같은 식물성 방어 물질들이 들어있는 식품이 오히려 가스차고 통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밀가루 대신에 뭘 먹어야 할까요? 3단계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나는 진짜 빵 없이는 절대 안 된다, 정 먹어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성분이 아주 단순한 물, 소금, 버터 정도만 들어간 천연 발효종 샤워도우가 가장 나은 선택이고요. 통밀빵을 많이 먹는 것보단 낫지만 소량만 드시는 거예요. 여기에 설탕 스파이크를 일으키지 않고 소량만 먹을 수 있는 꿀팁을 좀 드리자면 성분이 아주 깨끗한 하몽이나 햄, 그리고 자연치즈, 버터처럼 지방이랑 단백질을 같이 올려서 드시면 혈당 상승도 눌러주고 포만감도 빨리 와서 만족감이 크셔서 거기서 멈추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탄수화물을 먹을 땐 특히 발효 식초나 레몬수 같이 산이 설탕 스파이크를 막아주기 때문에 레몬수를 한 잔 곁들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고정 댓글에 다 정리해두겠습니다. 그리고 2단계는 밀가루 대신에 쌀밥을 드시는 거예요. 엥? 쌀밥이요? 쌀밥은 혈당 크게 올리고 살찌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맞아요. 흰쌀은 혈당 지수 자체는 좀 높은 편인데 동시에 글루텐도 없고 렉틴이나 피트산 같은 식물 방어 물질들이 없기 때문에 장 점막을 자극하는 요소는 상대적으로 적어요. 그래서 소화도 더 빠르고 뒤탈이 적으실 거예요. 그런데 많이 먹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밀가루를 끊는 이 회복 기간 동안 장 반응을 확인하면서 자극을 피하기 위한 선택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팁 하나 더 드리면 흰쌀을 먹더라도 혈당을 덜 올리고 건강하게 먹고 포만감을 늘리고 싶다면 반드시 지방을 같이 드시는 거예요. 버터나 기버터, 올리브유, 코코넛 오일
오일을 밥에 한 스푼 곁들여서 먹는 겁니다. 밥을 단독으로만 드시지 마시고 꼭 반찬이 드시는 거예요. 보기 쉽도록 제가 고정 댓글에 다 정리해두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쌀밥 양은 처음에는 내가 먹는 양의 2분의 1 그리고 3분의 1 이렇게 점점 줄여 나가보시면서 영양소 흡수들이 잘 되는 고기, 버터, 치즈와 같이 좀 덜 가공된 음식으로 몸을 안정시키면서 조절해 나가보시는 겁니다. 다만 이 쌀에는 글루텐은 없지만 쌀 알러지가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반응을 봐가면서 드셔야 됩니다. 3단계는 바로 탄수화물은 3분의 1이 아니라 4분의 1, 5분의 1 거의 30g 정도까지 줄여보시고 나머지는 고기, 생선, 달걀, 버터, 치즈, 기버터 이런 내 몸에 흡수가 잘 되고 소화가 잘 되는 음식들로 채워보시는 거예요. 가장 좋은 건 뼈 국물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식이섬유나 글루텐 그리고 심지어 생채소까지 복부 팽만이랑 변비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곡물이나 전분, 설탕, 생채소 다 줄여보시고 채소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지 어느 정도 먹었을 때 가스가 차지 않는지 최대한 익혀서 드시는 걸 추천드려보고 싶습니다. 포인트는 식이섬유는 무조건 많을수록 좋은 게 아니라 소화기 상태, 내 몸 상태에 따라서 맞게 조절을 해가면서 먹어야 좋은 점들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 기억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 3단계 모두 다 제가 고정 댓글에 보기 쉽도록 정리해두겠습니다. 그리고 배부른데도 계속 빵에 손이 가고 이 빵 안 먹으면 괜히 허전한 그런 느낌들, 밥 먹고 꼭 디저트 먹어야 될 것 같고 그런 느낌 있잖아요. 이런 반응이 나타나는 이유가 밀가루가 장뿐만 아니라 이 뇌 보상 시스템에도 자극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영상 마무리 짓자면 밀가루는 당장 독이 되지 않아 보일 수는 있지만 누적되면 이유 없이 피로하고 두통 있고 자주 붓고 살이 잘 안 빠지고 항상 뭘 먹어도 더부룩하고 피부 트러블들 이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밀가루를 일주일만 아니 3일이라도 한번 끊어보세요. 한 달, 두 달 이렇게 습관이 가게 되실 겁니다. 저도 밀가루를 끊는데 굉장히 어려웠어요. 기능의학 책들을 많이 찾아보고 공부하고 제 몸에 실험하면서 이 3단계가 가장 효과적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 이걸 공유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저처럼 이런 고민들이 있고 이런 건강상의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이 3단계를 이용해서 조금이나마 고통스럽지 않게 편안하게 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통통해서 만년 다이어터라 아무리 배고파도 밖에서 외식할 때 서브웨이 샌드위치, 샐러드 그렇게 먹고 나서 포만감이 없어서 배가 너무 고프니까 빵, 디저트 막 편의점에서 왕창 사가지고 집에 가는 길에도 못 참고 과자를 막 뜯어서 입에 넣으면서 갔었어요. 그 정도로 식욕을 참기가 어려운 상태였고 다이어트를 굉장히 잘못된 방식으로 하고 있었어요. 그러는 와중에 이런 속 더부룩함이나 여성 호르몬 문제들, 생리불순, 부정출혈, 나아지지 않는 여드름들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서 제가 우유를 끊고 밀가루를 끊고 설탕을 끊으면서 정말 많은 것들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제 채널에서 설탕이나 가공식품들은 강조드렸지만 이 밀가루에 대해서는 자세히 다루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밀가루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게 되었습니다. 너무 힘들다면 다른 것들은 그냥 두시고 밀가루만이라도 끊어보세요. 몸의 반응이 생각보다 빠르게 오는 걸 느끼시면서 아 밀가루가 나한테 안 맞았구나 라는 걸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서 내 얘기 같은데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이 책을 읽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2026년도 내가 조금 더 행복하고 따뜻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나의 건강상의 문제들을 조금씩 해결해 나가면서 내 자신을 조금 더 존중할 수 있는 몸이 보내는 신호들, 이야기들을 조금 더 믿고 따라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해 두시면 다른 유튜버분들은 말해주지 않는 의료진으로서 일했던 경험들 그리고 제 몸을 극복하면서 자연스럽게 치유되었던 이 과정들을 많이 공유드릴 예정이니까 고통스럽지 않고 행복한 다이어트 라이프 스타일을 같이 이어나가실 수 있으실 겁니다.